지난해부터 토론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보였다. 나 또한 이기고 싶어 이 팀에 왔다. 어린 선수들과 잘 맞아떨어져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오늘 승리를 계기로 양키스를 상대로 한 자신감이 충분히 올라왔다. 작년과 올해에 안 좋았던 것을 씻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 팀의 중요한 날 해내서 너무 좋았다. 포스트 시즌까지 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 류현진이 양키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대활약을 하며 팀을 플레이오프 확정을 만든 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죠. 자칫 큰 징크스가 될 뻔했는데 류현진 말대로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이 자신감은 포스트 시즌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팀을 상대해도 최소 실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 때는 무조건 똑같은 커맨드에 전력 투구로 승부할 거기 때문에 오직 체력만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토론토는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3승 1패를 해버리는 성적도 보였기 때문에 몬토요 감독도 놀라워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그러나 양키스는 쉬운 팀이 아니다. 오늘 꽤 좋은 라인업을 상대로 아주 좋은 7이닝을 소화했다. 그는 우리 팀 에이스다. 에이스의 할 일을 해줬다. 승리의 공을 류현진에게 돌렸습니다. MLB.com의 키건 매티슨 기자는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의 최우수 선수다 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류현진이 에이스 투수로서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겠죠. 12경기 선발 출전해서 2.69의 평균 자책점으로 아메리칸 리그 4위에 올랐고 12경기에서 본인은 5승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팀은 9번을 이기게 됐으니 엄청난 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2경기 부진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점이 많았던 터라 이 2경기를 포함해서도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류현진은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준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82.2이닝에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했는데 원정에서는 2.7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무관중인데다 로저센터 즉 토론토의 홈구장에서는 경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곳이 원정 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12경기가 지난 시즌 원정 경기보다 성적이 좋고 실제적인 원정 경기 6경기에서도 2.20을 기록했기 때문에 에이스로서의 완벽한 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평균 자책점에서도 5천억 투수 게리 콜도 넘었지만 게리 콜이 원정에서 3.6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실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양키스를 초토화시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 토론토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8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제시해서 온 것이 아니라 토론토의 잠재적 능력과 자신도 이 팀에서 지난해 같은 실력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텐이 금년부터 터질지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보다 2배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류현진의 연봉 보십시오. 2천만 달러입니다. 230억에서 240억. 분명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번 시즌은 3분의 1 연봉이겠죠. 하지만 프로스포츠는 실력이 곧 돈이기 때문에 류현진이 받은 금액이 실력만큼 받은 것이냐고 묻는다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FA 대박 계약을 터뜨린 투수만 봅시다. 게리 콜 연봉 430억입니다. 류현진보다 약 2배죠. 그는 그냥 컨디션 안 좋아도 1점대 방어율 보여줘야 하고 팀이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받는 거라면요. 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보다도 떨어졌고 팀 공헌도도 류현진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 시즌 게리 콜은 홈런 공장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자, 스트라스버그 지난해 월드시리즈 MVP입니다. 워싱턴과 7년 계약으로 3천억 가까운 계약을 했습니다. 류현진보다 1.5배 가까이 많이 받죠. 그는 이번 시즌 잠깐 웃고 갑시다. 2경기 등판 5이닝 5실점하고 수술하겠다고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범가너는 연봉 총액에서는 류현진보다 높은 계약으로 애리조나로 옮겼는데 특별히 몸 상태가 문제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단 하나도 없고 4패, 평균 자책점도 8점대 육박하며 먹튀로 전락했습니다. 잭 휠러가 그나마 류현진과 비슷한 성적을 거뒀지만 5년 1억 1,800만 달러의 계약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소신발언으로 류현진이 4년 1억 불은 받아야 한다 했더니 비난이 쏟아졌던 거 기억이 납니다. 다저스였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것이다. 그런 구속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또 부상으로 이탈할 선수다. 아메리칸 리그 가면 털릴 것이다. 약팀을 상대해서 성적이 좋았던 것이다. 이미 그의 능력이 확실히 증명이 되었다 보니 아쉽기만 합니다. 연봉에서는 아시아에서도 넘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균 구속이 90마일도 안 나오는 메이저리그 최하위급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으니 말 다했죠. 캐나다 현지 매체 TSN은 토론토는 류현진이 에이스의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하며 4년 총액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류현진은 기대를 충족시켰다.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했고 토론토는 그가 등판한 날 9승 3패를 기록했다. 류현진이 없는 토론토는 플레이오프 수준의 팀이 아니었다. 너무 민망한 적나라한 평가였는데 류현진 없는 토론토는 플레이오프 수준의 팀이 아니었다. 사실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는 건 류현진만의 힘이라고는 볼 수 없죠. 득점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타자들의 응집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류현진이 60경기를 모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12경기에서 6이닝 정도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들도 큰 공이 있습니다. 팀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류현진의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류현진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양키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짓고 선수들끼리 기뻐하고 있을 때 게르로 주니어가 류현진을 끌어안고 들어 올리려고 했죠. 바로 네가 왔기 때문이야 고마워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단체 촬영을 할 때도 류현진은 가장 중앙에 위치하며 중요 선수임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류현진의 공로는 개막 때부터 시작됩니다. 개막 첫 경기부터 토론토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9년 만에 개막전에서 승리했고, 비록 류현진이 부진했지만 에이스가 등판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템파베이의 에이스 투수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연패에 빠지려고 해도 류현진이 등판하면서 연패를 끊어주니까 토론토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경기 중 뒤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토론토는 6회 득점력이 메이저리그 최고팀입니다. 이번 류현진 경기에서도 5회까지 팽팽한 2대0으로 앞서다가 6회 2점을 더하면서 류현진이 7회까지 오를 수 있게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상대 팀들도 류현진이 등판할 때 점수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경기하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감독이 왼손 투수를 공략하기 위해 우타자를 최대한 배치하지만 류현진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류현진은 8월 한 달 동안 셰인 비버와 맞먹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의 애킨스 단장은 팀이 포스트 진출한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처음 보는 유형의 투수라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빠른 구속을 가진 투수는 많이 봤지만 류현진처럼 능숙하게 던지는 투수를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중계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류현진을 그렉 매덕스와 존 스몰츠와 같은 유형의 선수라면서 예측하기가 힘든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토론토는 류현진의 영입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앞으로도 3년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토론토는 9월 30일 아마도 승률 1위였던 템파베이와 플레이오프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가 8위, 턱걸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토론토는 볼티모어를 제압하고 양키스는 또 패배하면서 한 게임 차가 되어버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키스가 토론토에게 3패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볼티모어는 이미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유리하고,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진출팀인데다 토론토만큼 다크호스다 보니 게리 콜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자들은 10득점을 해버렸고, 이선발 워커는 3이닝 무실점을 거두었고, 드디어 피어슨까지 출격했습니다. 피어슨은 첫 투구에 101마일을 던지며 스피드로 이미 압도를 했습니다. 아직 역시나 제구력이 문제가 되지만 정중앙에 던져도 쳐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위력이라
포스트 시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은 일선발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장과 감독의 연막작전인 건지 아니면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100개의 공을 던졌고 4일을 쉰 후 등판이다 보니 차라리 하루를 더 쉬게 한 후에 던지게 하려는 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를 3이닝만 소화하게 한 것입니다. 토론토가 만날 팀은 현재로선 템파베이가 유력하고 남은 두 경기에서 자칫 리그 2위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굳이 2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템파베이는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이지만 토론토와 접전을 치렀던 대등한 팀이고 류현진도 템파베이를 상대로 두 경기 출전해서 승리 투수는 못됐지만 당시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개막전에서 부진했을 뿐 다음 제 컨디션으로 상대했을 때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습니다. 굳이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론토 타선에게 바란다면 최근 너무 타격이 좋아서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 내려막기를 갈까봐 불안한데 남은 두 경기 오직 포스트 시즌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류현진 토론토 화이팅!